계명대학 때 생화학을 반영한다고는 했는데 저희가 기출문제 복원을 분석해본 결과 미트디트 수준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고 추가할 내용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다만 올해는 첫 시험이다 보니까 범위에 대한 예고 정도를 해줬다고 보고 내년엔 이것보다 더 확장되고 깊은 수준의 생화학을 출제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내년엔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고 싶다면 학교별 출제 경향성이랑 이제 출제 소스도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그냥 생물화학, 유기화학만 공부하면 되지가 아니에요. 학교마다 출제 범위도 다르고 출제 깊이도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앙대, 경희대, 삼육대, 동덕여대, 단국대 같은 학교를 지원한다면은 캠벨 기본서랑 MD 범위랑 피트 범위 정도만 공부를 해도 충분해요.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광대랑 우석대 같은 학교를 내가 지원해야 되고 그 학교밖에 없다. 합격 가능성이 높은 학교가. 그러면은 MD 범위, 피트 범위, 캠벨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가 하얀색인 거예요. 하얀색. 캠벨 범위는 안 돼. MD 범위, 생화, 피트 범위에 여기는 저희가 지금 그 이번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알아낸 소스, 그 출제를 어디서 하고 있구나 그걸 알아낸 소스인데 너무 중요해서 일단 마스킹. 그 다음에 여기 기타 전공 생물학까지 해야 돼.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니까. 이런 거를 알고 그러면은 내가 여기 이제 원광 우석대를 나는 진짜 준비를 해야 되고, 왜냐면 이 학교들은 원광대는 그 GPA 안 보잖아요. 면접도 없고. 그리고 우석대 같은 경우도 GPA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좋잖아. 근데 경쟁이 높죠. 그럼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시험 잘 보려면은 내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걸 알고 이거에 맞게 준비하는 거랑 그냥 캠벨 피트 범위 가지고 그냥 인강 무조건 듣고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그냥 공부하고 시험 본 다음에 떨어지면 나는 또 시험 나는 진짜 안 맞나 봐 막 이러고 그럼 되겠어요? 다 정답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분석하면 되고 찾아보면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 사람은 합격하고 그런 것들을 귀찮아해서 안 하면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여러분은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합격 가능성이, 그래서 내가 어떤 학교가 가능성이 높은지를 알고 알아야지 내가 이쪽을 준비할지 내가 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꾸 말하는 게 최종 모집 요강 일단 보고, 그래서 내가 합격 가능성이 높은 학교를 미리 일단 선별해서 전략을 세워서 내가 이쪽 방향으로 공부할 건지 이쪽 방향으로 공부할 건지 정하시라고요. 그리고 그거에 맞는 강의를 듣던지 그렇게 해야지. 1년 시간 진짜 지나고 나면은 돌이킬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출제 경향성이랑 소스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출문제 봐야죠. 저희도 다 기출문제 이번에 복원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여기 기출문제 그 복원 참여하신 분 손. 이 분들한테는 그 3월 초까지 그 기출문제 복원된 거 그 제보해준 거 그대로 그 공유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기출문제 보고 저희도 그 소스 보는 거예요. 찾는 거라고. 어디서 이 문제가 출제된 거냐, 어느 소스를 근거로 배경으로 출제한 거냐 다 찾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다 찾았다고.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보고 공부 방향성 수립행가 매우 중요하다. 기출문제 복원한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근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복원 다 됐죠. 이거 지금 경성대거든요. 이번에 그 경성대 처음 나왔잖아요. 그 약대 그 시험이. 그래서 이 기출 진짜 중요해요. 거의 완벽하게 복원이 됐어. 우석대도 복원이 상당히 많이 됐죠. 그림까지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진짜 그림까지 넣어가지고 복원해 주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진짜 이 자리를 위해서 감사하다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복원 많이 됐죠. 이런 걸 가지고 고려대 완벽 100% 복원. 근데 이번에 고려대가 안 뽑았잖아요. 안 뽑았는데 의대, 생명과학 다 똑같은 시험지예요. 나중에 시험 보면은. 고려대는. 그래서 의대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시험지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출문제 복원을 받고 있느냐 없느냐 차이로 진짜 공부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완벽 복원 다 해놨어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 선생님들도 비전파인더도 이런 기출문제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보를 받았고 완벽하게 최대한 복원을 많이 했다. 그래서 복원한 걸 바탕으로 기출문제 분석을 했고 어떤 식으로 나올 거라고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제 준비하는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어떻게 가이드를 주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고 이런 것도 우리도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정한 거예요. 지금 2월까지 시험이 이제 끝난 지 한 달밖에 안 지났잖아요. 보통 1월에서 시험 다 끝나니까 그 한 달 안에 우리도 그런 작업을 다 해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 시작하려고 이제 마음먹은 여러분들이 이런 걸 사실 더 관심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노력을 했어요?
아니면 내가 그냥 학원에 가가지고 그냥 데스크에서 상담받고 그냥 강의 이제 수강하라고 해가지고 강의 끊고 그러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물학 담당을 하고 있는 바닐로 멘토라고 합니다. 저는 생물학 중에서도 생물학 컨텐츠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 컨텐츠라 함은 이제 기출 문제에 대한 복원, 그리고 분석, 해설 이런 컨텐츠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저는 2011학년도 제11회비트에서 생물처럼 원점수 만점을 받았었고, 그 이전에 조금 더 어려웠던 난이도의 10회피트에서도 생물처럼 100분이 94.5를 취득했습니다. 현재는 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 최초 합격을 해서 재학 중입니다. 이전 전공 3가지 전공이었는데 저도 처음에는 지방대학교에서 출발을 했었어요. 이렇게 관련된 생물학 전공을 많이 수강했고, 그렇다 보니 편입에서 필요한 다양한 생물 전공 과목을 커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멘토링 경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은, 가장 제일 먼저 저는 중앙대학교 편입한 멘토링으로 시작을 했고, 그 후 1년 후에는 생물처럼 멘토링을 시작해서 생물처럼 멘토링 담당해서 요에 약학대학 합격생 배출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자료 그리고 가운데 보이는 자료는 제가 멘토링 과정 중에서 제작한 해설집 그리고 기출 문제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제 소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인 편입학 생물 범위의 출제 범위 분석 그리고 출제 경향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노란색 박스에 보이는 내용은 생물학 전공의 커리큘럼에 해당하는 전공 과목들이고, 그리고 큰 네모로 표시한 내용은 각 학년에서 어떤 과목을 배운지를 표시한 그룹이며 넓게 잡았습니다. 학교마다 어느 학년에 이 과목을 배우는지는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최대한 넓게 표시를 했고, 그리고 여기 별표 표시가 있는데 P와 M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뒷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P는 피트 시험에서 출제되는 범위고, M은 미트 디트 수준에서 출제되는 범위입니다. 진한 초록색과 연한 초록색, 그리고 진한 빨간색과 연한 빨간색이 있는데, 이것은 그 과목이 출제됨에도 출제의 범위와 깊이가 다름을 나타낸 것인데, 진한색은 거의 전반이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고, 연한색은 그 중에서도 일부만 출제된다 보시면 됩니다. 1학년 때는 어느 학교를 가나 다 일반 생물학을 배웁니다. 이때 다루는 일반 생물학의 교재는 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캠벨 생명과학 교재를 사용하고, 일부 학교는 라이프 생명과학, 국문판으로는 생물의 과학이라는 교재를 사용합니다. 이 교재들에서 강조되는 특징은 식물, 진화, 분류, 생태에 대한 내용이 일반 생물학 수준임에도 엄청나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생물학을 반영하고 또 캠벨 생명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출제를 하는 학교들에서 유독 저 식물 진화 분류 생태가 1학년 수준으로 출제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이고 자세하게 출제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학년부터 본격적인 생물학 전공 내용이 시작되는데, 왼쪽은 대부분 1학기에 배우고 오른쪽 부분은 대부분 2학기에 배웁니다. 그래서 1학기에 세포생물학, 생화학, 분자생물학을 수강합니다. 이렇게 2학년 1학기에 기본 생물 원리를 배운 다음에 2학년 2학기에는 이를 응용해서 각 생물에 적용했을 때 각 생물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과목을 배웁니다. 그래서 세균, 바이러스, 진균, 원충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 동물생리학, 가장 익숙한 과목인데 소화, 순환호흡, 배설, 그리고 내부 장기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식물생리학을 배웁니다. 어떤 이제 2학년 수준에서는 생명활동의 기본 원리, 생명체 그 자체를 배우면 3학년에는 그의 응용 과목을 배웁니다. 그랬을 때 면역학, 미생물학에서 면역 반응의 대상이 되는 바이러스와 세균을 배우고, 세포 간 상호작용을 세포생물학에서 배우고, 그 원리를 바탕으로 면역학, 우리에게 병원체가 되는 미생물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우는 과목이고요. 그런 다음 발생학, 우리가 단세포, 수정란에서부터 어떻게 다세포로 발전하는지 그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 발생학입니다. 이 발생학을 이해하기 위해선 세포생물학과 동물생물학, 그리고 분자생물학도 어느 정도 연계가 됩니다. 그런 다음 분자생물학이 DNA로부터 어떻게 생명활동을 일으키는지 유지적인 수준에서 분석을 했다면, 유전학에서는 집단 수준,
그리고 통계학적인 내용을 더 적용해서 유전자적인 현상을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과목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했고, 여기 P와 M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은 준비 수준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과거 피트라는 시험이 있던 시절에는 피트라는 시험이 설명상에서는 일반 생물학을 기반으로 출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2학년 전공 과목이 일부 반영됩니다. 일반 생물학을 기준으로 하지만 사실상 세포생물학과 동물생물학은 거의 전 범위가 피트 시험에 반영되어 있으며, 그리고 미생물학 중에서 간단한 개론 수준의 내용, 그리고 생화학도 핵심 생화학 정도가 반영되고, 분자생물학도 핵심 분자생물학 정도가 일부 반영됩니다. 유전학도 일부 개론 정도가 반영됩니다. 그리고 피트와 비교했을 때 미트라는 의학 전문 대학원 그리고 치의학 전문 대학원 입학 시험은 4학년 학사 졸업자를 대상으로 치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범위가 조금 더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화학도 피트보다는 조금 더 넓고 자세한 범위로 물어보고, 분자생물학 역시 더 넓고 자세한 범위로 물어봅니다. 면역학 그리고 발생, 유전 3학년 전공 과목의 일부 핵심 내용이 추가됩니다. 그럼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설명드렸고, 각 범위에 대해 분석해보자면 범위를 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미트 피트 시험과 비교를 해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일반 생물학,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물학과 1학년 수준의 개론 과목이고, 교재는 캠벨 생물학. 학원에 가서 편입학 강의를 들을 때 기본 이론을 듣는다고 하면은 일반 생물학 1, 2에 해당하는 범위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들어서는 편입학 생물학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범위, 피트 범위입니다. 범위를 다시 짚어드리면 일반 생물학은 기본이고, 세포생물학 전체, 생화학 개론, 분자생물학 중 핵심 내용, 동물생리학 거의 전체, 유전학 핵심 내용, 면역학 개론, 이렇게 전공 과목 일부와 일반 생물학을 더한 것이 피트 범위고, 편입 생물학의 범위로 지정을 하자면 그룹 A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 범위는 하셔야 편입학 생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수준이 됩니다. 그 다음 단계, 그룹 B에 해당하고 미트 수준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피트와 어떻게 다르냐면, 피트 범위보다 생화학 내용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가고, 분자생물학 내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편입생물학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범위인데, 그런데도 미트와 편입이 어느 정도 다른 점이 있는 게 약간의 지역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MD2에서 출제되지 않았던 과학의 역사, 혹은 생물학적 숫자에 관련된 개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해 주시면 이제 대부분의 생물학 문제를 거의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그룹 B입니다. 그리고 그룹 C, 일부 학교는 모집 요강 상에서 특정 전공 과목을 제시를 했고, 그것을 자세하게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4가지 전공 과목이 반영되는데요. 세포생물학이 반영되는 학교는 건양대 의대와 연세대 미래캠퍼스 의대, 생화학이 반영되는 학교는 한양대학대, 인제대 의대, 충북대 의대, 계명대학대이고, 가장 많이 반영하는 과목이 생화학 그리고 세포생물학입니다. 근데 생화학에만 별표를 치고 세포생물학에 별표를 치지는 않은 이유는, 세포생물학은 편입 공부를 하다 보면 일반적인 수준으로도 웬만큼 커버가 됩니다. 그 다음 분자생물학. 분자생물학은 제주대학교 의대와 수의대, 건양대학교 의대, 계명대학대가 반영을 하고, 4번째 과목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인체 발생학을 반영하는 학교가 있는데 오직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만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전공 내용이 있다고 해서 더 어렵고 없으면 더 쉬울까요 하면은 그것은 아닙니다. 계명대학대 생화학을 반영한다고는 했는데, 저희가 기출문제 복원을 분석해본 결과 미트 수준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고 추가할 내용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다만 올해는 첫 시험이다 보니까 범위에 대한 예고 정도를 해줬다고 보고,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확장되고 깊은 수준의 생각을 출제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내년엔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범위 4가지 범주를 보았고, 그 다음 볼게요. 편입생물학의 범위 3가지로 나눴을 때 A, B, C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각 3가지 단계를 공부하기 위해선 어떤 소스를 가지고 공부해야 되느냐. 그룹 A는 피트 기출문제와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그래서 이에 대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이론을 따로 노트를 만들어서 추가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캠벨 생명과학으로부터 안 배운 지역적인 지식, 과학사, 숫자 관련된 개념,
그런 지식을 보충해주면 그룹 A에 해당하는 출제 범위는 커버 가능합니다. 그보다 넓은 그룹 B는 키트보다 넓은 미트 디트 시험까지 풀어봐야 되고, 이제 캠벨 플러스 라이프 생명과학. 라이프 생명과학이 캠벨보다는 조금 더 지역적이고 넓은 지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보면 좋을 것 같고, 역시 식물진화 분류 생태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 세 가지 컨텐츠는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컨텐츠인데, 이제 문제를 밑에 전공생물 중 일부라고 표시한 것은 전공생물을 직접 공부할 필요는 없대. 내가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알 수가 없는 내용, 나 이거 몰랐던 건데 전공생물 공부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내용들을 따로 공부하지 않고 문제 풀면서 하나씩 모아가지고 공부를 하는 식으로 그룹 B를 대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그룹 C에 해당하는 학교들은 전공생물을 직접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만 전공생물이 출제된다고 해서 다 공부할 필요는 없고, 전공생물 출제된 학교 중에서도 얕게 출제된 학교가 있고 깊게 출제된 학교가 있기 때문에 C 중에서도 두 가지 그룹을 구분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ABC에 해당하는 학교 학과는 어딘지, 어떤 이론 컨텐츠를 공부해야 되고 어떤 문제풀이 컨텐츠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내는 그 근원 문제 은행은 무엇인지는 분석 자료가 있는데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오늘 다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나중에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범위는 넘어가고 편입학 정보를 효율적으로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